잘 들립니까?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내일이 부활절이죠. 네. 예, 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택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고난 주간을 이제 끝내면서 소망의 이 부활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도 주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말로 부활과 평화와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또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을 지혜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많은 열정을 주셔서 정말로 이 민족 가운데 해야 될 많은 사명들을 저희들 잘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요즘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바쁘신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옛날에는 교수님들이 부르면은 정말로 그 식사만 하자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마치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모든 걸 다 끊고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저는 당당하게 뭐 그렇게 저는 뭐 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요. 그만큼 또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건 좋죠. 그건 좋은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하튼 세상을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사회복지의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형편과 사정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제가 좀 넘기고요. 우선 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할 때 이 자본주의 시대죠, 그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죠. 북한은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죠. 여하튼 이 자본주의라는 이 캐피탈리즘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는 그 뭡니까? 공간, 시간적 압축이 강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스페이스, 그 스페이스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벌써 막 한 10년 이상 세계 제1위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않기 때문에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의스러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드디어 하나의 문을 열어줬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공간을 문을 열어가지고 그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지적 아이디어 때문에 앉아서 지금 돈을 컴퓨터 한 대, 노트북 한 대, 휴대폰 한 대를 만들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로열티를 받으면서 세계 1위를 갖고 있죠. 부를 누굽니까? 빌 게이츠죠. 바로 그게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세상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인간들을 만드는 종교는 모두 다 박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규범을 만들어내고 조직적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여러분도 떠나야 됩니다.
사고는 의지는 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걸로서 여러분들 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 체계를 갖춰야 돼요. 신학이라는 하나의 그 뭡니까 박스에 가둬 놓다 보니까는 예수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보이는 인간의 사고 능력만 가지고 마치 하죠. 그래가지고는 보지를 못합니다. 여하튼 우리 시대에 또 더군다나 그런 박스 속에 갖춰놓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세계화이라는 게 여기에 놓은 것처럼 개별국가 경제가 전부 다 세계적인 세계 경제로서 우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보십시오. 사드 배치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과의 교류가 지금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위축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난다 막 안보를 해가지고 표를 다시금 위기 속에서 넣으면서 그 보수 쪽으로 넘기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또 금방 그 이야기가 되죠. 그 일주일 만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게 이제 신문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4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북한에서는. 예. 김일성 거죠. 그 태양절이라고 다 저희네들이 그 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막 쏠 것이다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중국한테 뭘 했습니까? 무역 보복을 하는 대신에 무려 뭡니까? 5천억 달러의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는 대신에 너가 북한에 대한 북에 대한 그 뭡니까? 핵을 거기는 사반 친구니까 머릿속에 어떤 도도로 계산을 다 해요. 이 정도를 넣어줄 테니까 북에 대해서 이제 너가 조금 해라. 북핵 실험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북에게 오히려 공을 더 던져줘 버렸죠. 근데 지금까지는 북쪽이라는 게 중국에게 넘겨져 버렸죠. 중국이라는 게 대체로 북쪽에 대해서 하는 신용만 내고 유엔에 이 사회 결의만 하다가 이제 뭔가 지금 이제 공익글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하는 역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뭡니까 항공모함과 정체 지금 한반도에 지금 전쟁의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지만은 보십시오. 그게 세계 경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15만 명의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 사절을 해가지고 보면은 한 30만 명의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이런 조밀한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벌써 2주가 걸린다고 그래요. 15만 명의 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수 언론이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가지고 페이크 뉴스를 발발시켰는데 며칠 만에 아니라는 게 발발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히 크리스찬들은요, 자기가 학문이 어떻든 간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뭐 신문을 별로 안 볼 거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에 뉴스를 보는 이야기예요. 페이크 뉴스에 휘말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뭔가 이 시대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면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일단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전문적으로 내가 안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나름대로 시민적으로 살려면은
고등학교가 졸업해도 돼요. 그렇지만 대학은 큰 대지 아닙니까? 큰 학문을 하는 게 대학 아닙니까? 큰 학문을 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심을. 그게 그래서 대학 고등교육하고 초등 중등교육까지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학 입시를 해가지고 다시 연결되기가지고 똑같은 대학부터는 여러분 보십시오. 외국에도 1학년, 2학년 해가지고 10학년, 11학년 그런 이야기를 해도 대학부터는 뭡니까? 학년이라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학년이라는 그 공식된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성격이가 듣고 말이죠. 그러면은 3년 만에도 졸업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조기 졸업도 되죠.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인식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있는 게 자본과 재화, 정보, 노동력이 이동하고 또 서로가 시간의 이동의 시간을 압축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전 지구적인 그 뭡니까 빈부의 차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사회적 위험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와 함께 또 별로 우리가 통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그 당시는 나름대로 자유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왜 의미가 있었느냐? 신분에 대한 만인 절대적 그 뭡니까? 절대적인 생명의 조금성, 천부 인권설에 대한 것이 19세기 초반에 등장을 하면서 이때는 자유로, 다시 말해 노예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의 뭡니까? 자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나는 천부 인권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 초기에는 마치 그럴듯했어요. 자유주의, 그 자유권이죠. 신분으로부터의 자유죠. 노예로부터의 이제 한 인간으로. 왕이나 노예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는 노예로부터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게 굉장히 그때는 자유를 달라 자유죠. 프리덤. 그런데 이때의 자유는 오늘 나타낸다면 이때는 아주 소극적 자유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구속과 신분으로부터의 좀 더 해방되는 그런 자유인데요. 그 뒤에는 점점 더 자유의 개념도 소극적에서부터 뭡니까? 적극적인 자유로 개념이 바뀌면서 이 자유라는 단어 그 자리에 이제 평등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왜 평등해야 되느냐? 자유는 있지만은 뭡니까? 옛날에 농노가 산업혁명 이후에 뭐로 바뀝니까? 노동자로 바뀌면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옛날에 있었던 물론 농노들 중에서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빨리 대도시를 가지고 공업화, 산업화의 물결에 탄 사람들은 어느덧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를 젠트리가 된다고 그래요. 겐트리 계급이 돼요. 우리나라 양반전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옛날에 그 밑에 머슴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 재화를 가지고 뭘 합니까? 양반 계급으로 사는 거죠.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자원,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돈이 마치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러면서 생산의 요소가 뭐냐? 그걸 일찍 이제 이 막스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 초기 자본주의 때 보니까는 뭡니까? 잉여 가치를 남기는 게 뭐냐? 노동은 노동자로서 그냥 월급받고 임금 받으면 그만인데 자본가는 자본을 가지고 노동도 사고 토지도 사고 요즘 같으면 기술도 사고 또 요즘 같으면 정보도 사는 거예요. 그게 생산을 넓히는 프로덕션, 생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건물이 뭡니까? 정규영 씨 만들어준 거죠. 현대가 만들어준 거죠. 돈을 기부를 해가지고
아 이거 돈이면 뭐 다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자유를 슬그머니 뭐가 되느냐, 부자들,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 자유를 가진 거 아니냐, 나는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너는 게을르니까 너는 내처럼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거의 자유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흙수저에서 태어난 신분하고 돈을 벌여냈던 금수저에서 태어난 그 신분하고 이거가 좀 다르거든요. 출발점이 달라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사고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자본의 논리, 돈이 돈을 낳는 이 논리에 대한 오늘날의 경제학이죠, 그죠? 에 대한 연구를 하는 막스라는 이 양반도 본래는 크리스천 집안이죠. 뒤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잉여 가치관을 발견했죠. 아무리 해도 자본가는 모든 생산 요소를 다 가지고 돈에 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노동을 안 해도 잉여 가치를 얼마든지 남겨가지고 또 다른 또 생산 요소들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빈자는 빈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게 그래도 이것을 그래도 그나마 그 뭡니까 박스 속에서 가둬놓은 게 뭐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가치들을, 그리고 또 청교도의 정신, 노동하지 않으면은 먹지 말라는 그런 정신, 윤리적인 걸 가지고 그래도 키워온 거죠. 자본주의를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걸 했죠. 자본주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청교도 정신에서부터 자본주의는 발달하고,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는데 그게 어느덧 그런 이 자유주의 처음에는, 이런 자유주의가 1970년대에 잘 나가던 배우가 그냥 배우만 해오면 됐지, 헐리우드에서 이게 또 머리에 꼼수를 또 부린단 말이에요. 돈을 좀 벌고 자본가들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는 권력에 대한 맛도 좀 의지가 생기죠. 거기서 등장하는 게 레이건이라는 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이러면서 이게 좀 반풍수가 말이에요. 세상을 또 자본주의의 어떤 숨겨난, 아주 꽁꽁 놓지 말도록 숨겨난 뭘 타치를 하느냐, 돈 놓고 돈 먹기, 자본이 자본을 낳는, 막스가 굉장히 그걸 조심하여 경계를 한. 그래서 그래서 막스는 아예 자본주의는 이런 모순된 게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가지고 바꿔버리죠. 사회주의 혁명을 거기다 그 레닌이라는 또 친구가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전 노동자에 대한 그 운동을 하죠. 그게 불과 90년 만에 사회주의 실험은 끝나버리죠. 그래서 소련이 옛날에 러시아로 다 해체돼버리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의 전 세계 90년의 역사예요. 인도에 대한 세계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반성할 걸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골방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목사님이 하는 신학적 이야기고 하나님은 내게 또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좀 성경을 진짜, 올해가 500주년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박제화된 옛날 중세 교회의 스타일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 운동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점점 신뢰도는 꼴찌죠. 종교들 중에서. 그러는 사이에 은미한 백성으로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화 있을진지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존경을 해야 돼요. 해야 되겠지만요, 성경에 벗어나 자기 것을 했다는 여러분들이 그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 학생을 농락한 목사가 버젓이 당하면 말이에요. 큰데 또 교회를 하는데도 버젓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깨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막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를 바라고 말이죠. 로또를 바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가 노력을 하고 해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그런 아주 어설픈 존재를 만들지 마세요. 모든 것을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낮아졌을 때 높여줘요. 내가 희생당하고 고생을 하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쉽게 뭔가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뭐 어느 날 했더니 막 기도하고 했더니 무슨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가더라. 그런 엉터리 같은 거 간증을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팔지 마세요. 그래 그게 뭐 됐다 하고 말이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한 이성을 주신 존재.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으로도 안 되는 불가사의한테 남겨놔십시오.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늘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시면 내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그 레이건이라는 이쪽부터 하면서 꽤 많은 부자들과 함께 협작을 하죠. 공급 경제학이라는 아주 자본가 중심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자본가들이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중심에 서게 되죠. 그 케인즈가 루즈벨트 세계대회 공황이 일어났을 때 했던 수요자 중심의 소비자 중심의 그 사고로서 경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공급자 중심의 경제학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옛날에는 자기 집 같은 데 몰비지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서 뭘 만드느냐? 주식 자본주의를 만들어 나가요. 주주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돈 놓고 돈 먹는. 오늘날 왜 그게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나냐니까. 불과 이 신자유주의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한 회사나 어떤 조직이든 간에 10배 이상의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10배도 큽니다. 대기업이 말이에요. 초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사장도 10배 같으면 얼마입니까? 3억 이상을 받아가지를 않았어요. 사실 인간이 어떤 일을 하도 자기 경력과 있고 그런 거 하지만은요, 10배 이상을 정말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평균 100배입니다. 우리나라는 600배, 700배를 가져갑니다. 비록 감옥에서도 가져가요. 이거는 아주 반성경적이죠. 정말 하나님은 노동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를 남겨놔라 그랬어요. 이게 대체로 한 10분의 1로 생각합니다. 10배의 개념의 그 뜻이 뭐냐? 한 인간이 10배 이상까지 간다는 것도 제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돈 노래를 해야 돈 먹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돈을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는 그만큼 내가 그 이윤이 생기면 내가 다 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주식이고 그게 펀드, 그 펀드레이징하고 그 뭡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속 외환 또 시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경영 쪽에서 그런 서클들이 서울대학교도 있어요. 학부생이 수백억을 번 케이스도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것만 가지고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서클 하고 있어요. 영혼이 말라집니다. 그런 로또적 사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을 좀 더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입니다. 딴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바로 이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도 다시금 자유주의를 내 돈 내가지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내 돈 가져가는데 너네들이 뭘 하느냐. 자본은 노동이 아니죠. 돈은 노동이 아니죠. 밤새서 한다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은 생산을 해내는
그 물질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이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눈이 벌게 가지고 하는 건 노동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오는 그래 그 돈을 가지고는 뭘 합니까? 멋대로 사는 거죠. 마치 사람까지도 사요. 이건희 씨, 정경 씨 다 그랬죠. 자기 딸과 같은 손녀와 같은 애들하고 즐기잖아요. 마누라는 있는데도 과욕을 하는 거죠. 돈이면 모든 걸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이 그 딸 같은 여성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누가 그 노인 앞에서 말이에요. 옷을 벌거벗고 말이에요.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본이 인간을 뭘 합니까?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젊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난 모든 걸 다 했다고. 난 모든 윤리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세의 열 가지 다 했다. 부모도 공경하고 다 했다. 그런데 뭐 딱 한마디 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하니까 슬피 울며 가더라. 생각하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시장 자유주의의 강화를 하고 모든 게 공공성은 약화되고 자본가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것이죠. 경쟁을 강화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독자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이 걸려가요. 그 한 명은 누가 되겠습니까? 왕이 되는 거죠. 제왕적 대통령만 왕이 아닙니다. 일찍이 노무현은 정부는 이제 시장에 흡수되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승자 독식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500배, 100, 600배의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주식의 내가 이만큼 냈는데 근데 그 돈을 벌었을 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청교도적 정신이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굿 리치어 서클이 있죠. 그룹이 있어요. 빌 게이츠도 그 그룹의 멤버입니다. 워렌 버핏 미국의 1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그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네들의 동아리에. 그 동아리의 첫째 목표가 뭐냐? 내 돈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내가 죽을 때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거기다 이미 사인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워렌 버핏은 나는 90%를 드리겠다고 사인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은 지탱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잘 안 해도. 국가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보면 대체적으로 그 뭡니까? 이 시장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는 선한 부자들이 청교도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잡을 치고 크리스천들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소기업에는 조금 있으지만 몰라도요. 아마 그런 크리스천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안 되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비도덕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덕이 좋다고 봅니다. 이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그래서 그 뭡니까 캐톨릭의 그 지금 프란체스코 이 신부가 교황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모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종교인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유럽의 부자들을 초청했어요. 캐톨릭 부자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캐톨릭도 바티칸 시국이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은행 아닙니까? 그 재산,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바티칸 시국. 이 돈을 만연하게 발표가 안 되죠. 그리고 또 교황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은행장부터 시작해서 그 하니까요. 불러가지고 한 200여 명의 모였다고 그래요. 자본가들이 모인 거죠. 그때 첫 마디가 뭘 했다고, 뭘 해준 줄 압니까? 교황이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전부 다 예. 그리고 교황님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위해서.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00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때 한마디가 그거예요. 사람은 10배 이상 돈 가입하는 것은 죄악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걸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 조직은, 저는 국립대학이지만 공무원들은 지금 조금 더 올라가지고 지금 12배 정도 차이 납니다. 대통령 월급하고 9급 공무원 있죠. 9급 공무원이 제일 9급부터 올라가잖아요. 9급 공무원의 월급이 지금 한 12배 가까이 됩니다. 그 전에 10배였는데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12배 정도 됩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한 80배 정도로, 유럽은 한 100배 정도로 봐요. 그런데 어떤 회장들, 그 가족들은 보통 500배, 600배 들고 합니다. 주까지도 들고 하니까. 이 신자유주의가 흩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요, 미국에 하더라도 한 1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것도 많은 거죠. 우리가 제가 제가 72학번인데요. 내년이면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한 만큼 늙어나 보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욕심을 저는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건강을 주세요. 그렇지 않고 저는 또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좋아요. 여하튼 이 신자유주의의 이 경향이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에 팽개져 있습니다. 교육도 여러분들은 또 결혼하면 아이들을 또 제주도로 학원에 옆에 있는 잘 키워가지고 뭘 만들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저절로 잘 큽니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 안 합니까? 왜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되고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도요. 일본은 거의 95%가 영어로 바로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들으면은 일본말은 거의 영어로 그거를 가지고 알파고 뭐 이런 게 있죠. AI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다 그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지금 한 85%밖에 안 돼요. 구글 같은 데 보면 번역하는 게 이것도 지금 곧 한 2년이면 거의 한 91, 지금 현재 일본 수준으로 갑니다. 제가 재작년부터인가 이상히 일본 사람들이 이 영어도 잘 못하는, 영어도 못하는 친구가 영어를 아주 명문장들을 막 보내줘요, 저한테. 이 친구가 이거 어떻게 대학생 중에서 못했냐. 그 몰랐더니 일본 말은 그걸 바로 영어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일본어를 써놓으면. 현재 안 되겠습니까? 바로 번역을 내가 바로 보내주니까는, 뭐 영어가 막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영어부터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나이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통역사를 여기다 스마트폰에 들고 끼우면 되는 거예요. 너무 영어에 물론 자기가 더 잘하면 더 좋죠. 하지만 그게 너무 그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요.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빈곤, 질병, 산재 이런 것들은 구사회위험, 올드 소셜 리스크예요. 이 소셜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당할 가능성이 노후한 거예요. 빈곤 누가 가난해 줄 수 있습니까? 질병 누구나 병들 수가 있어요. 재해, 직업병 이건 누구나 조직에 가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실업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장애 누구나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 위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1990년 이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회 위험이 등장을 해요. 그 영향은 아까 신자유주의에 컸죠. 이런 괴물 같은 것이 박스에서부터 튀어나오니까는 돈 놓고 돈 벌기가 생각나오니까는 이 지금은 금융자본주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 뭐냐? 고용 불안정, 양극화죠. 아까
10배의 정도 차이만 있을 때는 양극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물론 열심히 일해가지고 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해요. 노력하는 사람이 아까 가난해질 수 있을 것도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그게 아닌 새로운 형태가 되다 보니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해져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워킹 푸어라고 그러죠. 일을 하는데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워킹 푸어예요. 저임금, 비정규직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옛날에는 웬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10배 정도만 차이 나는데 열심히 일하면은요, 나도 가져오는 게 많죠.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양극화, 근로빈곤층이죠. 워킹 푸어, 근로빈곤층을 번역하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문명은 물질은 발달을 해가지고 계속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엔트로피, 그죠? 네거티브한 엔트로피 등장을 하죠. 그런 것이 이제 환경 문제로서 오염, 우리나라 지형학적으로 중국 옆에 끼어 있다 보니까는 중국이 동해안, 자기네들 동해안, 우리로부터 서해안 쪽으로 지금 앞으로 진짜 큰 일이에요. 중국이 지금 그 뭐냐면 핵 발전소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핵 발전소 앞으로는 더 이제 안 짓기 하는데요. 지금 아주 위험한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북한 핵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고리 내가 볼 때는 저거 있잖아요. 핵 발전소.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바다 근처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폐수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 근처에 있다 보니까 중국은 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서해 쪽에 많죠. 서해안 쪽에 쭉 연결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게 또 그쪽에 저 국제 그게 핵 그쪽에 가입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그 문제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사회 위협인데 세상이 말이에요. 상당히 지금 위험스럽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체.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루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북핵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부에도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리 같은 경우도 거의 40년 이상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될 게 뭐냐, 우리 소비 풍토를 좀 더 약해 줄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생활 습관이잖아요. 겨울 되면 두툼하게 옷을 입고, 지금처럼 뭐 우리나라처럼 뭡니까 뭐 25도, 26도 겨울에 해가지고는 뭐 여름처럼 자기 집에 가면 짧은 팔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선진국 장사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막 발전소 만들어 놓고는 화력 발전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기업체들은 살죠. 엄청난 정말 도덕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좀 더 크게 그걸 하고 너무 편리하지 않도록 좀 더 걸어다니고 말이죠.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런 사회위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험사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쭉 있는 게 이런 가능성이 있죠. 빈곤과 양극화, 사회불평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약한 부분이 사회불안정과 재정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폭력과 정신분과에 대한 전문적인, 이게 뭐냐면 이게 사회 서비스예요.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우리는 너무 지금 배제시키는 게 많아요.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서도 아이들도 배제를 시키고요. 이 어른들의 아이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뭐가 있느냐 하면 일종의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저는 일본에는 0.5%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정도의 자기 그게 있어요. 크리스찬적 정신에 대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감성적으로 하고 기복적 신앙으로서 크리스찬들이 되는데 너무 많아요. 옛날에 한참 우리나라 뭡니까? 땅 부동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를 많이 생각해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고 이거 뭐 크리스찬의 성장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부가 이제 부를 낳기 시작하면서 막 노는 것이죠.
그래야 대형 교회들이 크게 너무 대형 교회가 나오고 오늘날 세습까지도 모으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쩌다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권을 무시해버리죠. 운명으로 생각하고요. 당연한 걸로 우리가 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당연한 걸로 보아서는 안 되죠. 99마리보다도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규모 속에 들어가면 메조리티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마이너리티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없어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럼 각오로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뭔가를 이루어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가 하나 뭐냐면 사회규범과 일탈이다. 사회규범이랑 일탈이 많이 나오죠. 17살짜리 어떤 여고생이 얼마 전에 자기 그 했죠. 놀이터에 있는 애를 이유도 없이 죽이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스스없이 사람을 그 시신을 잘라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도 본인은 그게 대해서 별로 그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저는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제가 공부도 하고요. 가족치료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것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예요. 일종의 그 인성 인격 장애에 가까워요. 뭐 우리가 이거 뭐 조현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옛날 같은 정신분열 사고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와 함께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인성 장애가 겹친 형태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규범과 일탈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기능적 장애 외에는요, 기저의 문제,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전부 다 사람의 결핍이에요. 자기 존중, 자존심을 키워주지 못해서 그래요. 스트레스죠. 인간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요, 그거를 배제적성이 부분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서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복, 건강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제도파가 되면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도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질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제가 64년간 살아오면서 한 진리라면서 너무나 깨닫습니다. 이것도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진국 이상이 당치는 문제예요. 돌봄의 사회화, 일과 가족, 가정이 양립이 돼야 돼요. 이 저출산과 고령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성이 일어서야 됩니다. 여성이 교회에서 교회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고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성이 당당하게 일어서면 여러분들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바꾸고 나가야 돼요. 이 돌봄의 사회화, 이 관계를 마치 돌봄은 여성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구조가 그렇죠. 아닙니다. 여성은 교회 여러분들은 좀 다를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당당하게 절반의 모든 조직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대
삼성 같으면 25개의 그 산하 기관 그 있지 않습니까? 사장들. 그 절반 여성이 사장이 돼야 돼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하나도 뒤지는 게 없습니다. 물론 힘으로는 좀 뒤지겠죠. 달리기 할 때 볼트처럼 그렇게 여성은 죽어도 그런 볼트 같은 속도를 낼 수는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딴 측면에서 보면 죽어도 남성은 여성과 같은 감정적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같은 것을 해볼 수는 없어요. 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모성의 남성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방향이죠.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해서 못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면이죠.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여성들이 깨어났어요. 여성운동을 해야 됩니다. 돌봄의 사야 외국에서 이렇게 사회 서비스가 발달하고 서비스가 발달하는 사회 서비스가 발달하는 이유는요, 여성운동의 결과입니다. 여성의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북구라파에 여행을 해보십시오. 수상들도 여성이 많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뭐 남성에게 무슨 뭡니까 뭐 보호를 받는다. 그거는 떨어치우고요. 여성이 남성을 보호를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남성들은 말만 소리만큼 뭉쳤져요. 감정적으로 미숙해요. 여성들이 더 잘합니다. 그걸 키워나가지고요. 세상은 같이 가는 겁니다. 절반의 세상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재단은 모토를 뭐로 내걸었냐면 그 딸들에게 희망. 여성재단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딸들이 더 분발해야 됩니다. 자기가 공부한 것을 사랑시키지 말고요.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여성들 많이 모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여성이 앞장서지 남성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제도 유형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 사회라는 게 크게 보면 가족제도가 제일 오래된 역사적인 제도죠. 가족은 어떤 사회가 와도 없어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이 복지라는 제도는 막강하게 나가는 제도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늘날 종교들이요, 오히려 종교에 의해서 종교가 전쟁을 일으키는, 종교는 본래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래서 사회복지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합니다. 정치는 뭡니까? 통제의 기능을 합니다.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경제는 뭡니까? 생산과 분배와 소비의 기능을 합니다. 가족은 뭘 합니까? 자녀 양육과 재사회화, 사회화의 기능을 시킵니다. 양육을 시키고 규범을 갖도록 만들고 사회화를 시키죠. 역사를 전승해 나가는, 그런데 아주 훌륭한. 그래서 오늘날 튼튼한 가족을 많이 가질수록 사회 비용이 줄어듭니다. 범죄가 덜 일어나요. 이건 아주 철저한 겁니다. 오늘날 가족이 자꾸 해치게 되니까 뭡니까?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지죠. 비용이 더 나갑니다. 이런 데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록 사회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가족 해체되는 이런 가족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부터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것은 굉장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큰 힘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강한 힘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걸 키워나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야기한 거를 한번 상부상조의 기능을
이게 전체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또 복지를 보는 각 나라의 그 사고가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족과 종교, 경제, 정치가 사회복지를 다 하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거 있죠. 복지는 조 정도만 대부분은 다 이게 다 하고 나머지 부분 잔여 마지막 나머지 부분을 국가가 좀 맡아야 된다.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안전망만 좀 쳐주면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 정부가 해주면 된다. 그게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사회복지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유럽은 좀 달라요. 유럽은 오른쪽에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종교와 경제와 정치가 이제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을 겪으면서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큰 제도 속에서 놓고 뭘 해야 되느냐? 세금을 통해서 좀 더 부자들은 이 자본주의가 점점 커져가면서는 절대로 이유는 창출을 하려고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신자유적 경향을 떼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거죠. 그랬는데 유럽에서도요 신자유주의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바로 대처라는 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걸 레이건하고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잘 하다가 나라가 지금 브렉시트가 나오고 지금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EU부터 탈퇴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제 또 쪼개집니다. 왜 쪼개집니까? 스코틀랜드는 남아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이미 그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독립해서 EU 쪽으로 들어가면서 EU 쪽에서부터 영국에서부터 받았던 지금 보조 그걸 EU부터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스코틀랜드 영국에 보면 지도 있잖아요. 보면 남쪽에 웨일즈 왼쪽에 있고 북쪽에 반은 스코틀랜드 아닙니까? 스코틀랜드가 독립이 되면 앞으로 영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웨일즈도 좀 독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되면 잉글랜드는 아주 작은 나라로 생각합니다. 영국은 이제 잉글랜드가 되죠. 물론 북아일랜드는 종교적 문제가 남아있을 거예요. 스모기가 있고 남아일랜드는 뭐 다른 나라잖아요. 거기는 왜냐면 캐톨릭 국가니까 이런 경향들이 다 있는데 영국이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신자유주의적 그거를 집회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좋아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는 막 대처라고 완전 영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자기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전 세계가 2008년 5월가의 그 뭡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오는데도 우리나라 거꾸로 갔어요. 법인세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는 기업을 오히려 살려주는 감세 정책을 폈죠. 그게 그 경향이 지금 여러분들의 청년 전력으로까지 오게 되는 그 결과예요. 이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또 우리나라 사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마 그거 같아요.